알림. 아버지가 금일 새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런 문자 받은 적 없으십니까? 최근에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고 스미싱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졌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는 택배 문자를 무심코 클릭했다가 평생 모은 3억 8천만 원을 빼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문자 한 통 때문에 모든 걸 빼앗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다면 오늘 영상 특별히 주목해 주십시오. 문자 메시지 사기 범죄 수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다뤘었는데요. 와, 오늘은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보다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문자. 예, 네. 문자로 보내는 거. 네. 백기종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문자 한 번 무심코 클릭했을 뿐인데 내 통장에서 돈을 막 싹 다 빼가버려요. 네. 정말 이보다 황당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스미싱 범죄라고 그렇죠. 불리는 거죠? 이 스미싱 범죄라는 게 문자 메시지 SMS라고 네네. 하죠. 거기에다가 네. 이제 피싱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그 합성한 단어죠. 합쳐서.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그러니까 URL이라고 보통 해요. URL. 네네. 이걸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가 돼가지고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탈취하고 빼앗는 범죄인데 이 개인 정보가 내 개인 정보만 빠져나가면 되는데 네. 내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 번호까지 모두 탈취당한다는. 탈탈 다 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범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데 큰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택배 문자 한번 잘못 클릭했다가 평생 모은 3억 8천만 원을 빼간 사건의 전말부터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일하시는 60대 자영업자였어요. 네. 근데 네. 이분이 통상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많이 거래를 했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 메시지 하나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뭐지 하고 URL 눌렀어요. 그러니까 내 휴대폰 번호가 모두 악성 코드가 심어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휴대폰이 목통이 됐단 말이죠. 근데 네. 다음날 아침에요, 사실은. 지금 그 선생님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이미 이 인터넷 뱅킹으로 국외 은행권에서 29차례에 걸쳐서 3억 8천여 만에 모두 인출이 돼버린 밤새 돈을 그런 빼먹은 사건입니다. 거예요? 네. 와. 그런데 택배면 우리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택배 네. 문자를 받게 되는데 그거 한 번 눌렀다가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무섭고 황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 주소 변경 네. 확인해 주세요. 아니면은 택배 왔어요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URL 그 인터넷 주소가 있단 말이죠. 네네. 누구나 이게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내 안에 있는 금융계좌, 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게 개인정보. 모두 탈취가 되면서 전부 돈이 인출이 돼가 버리는 아. 이런 피해가 있는 거죠. 네. 자,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전화에 굉장히 개인 정보들을 뭐 주민등록번호부터 네네. 시작해서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다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또 사진으로도 찍어두시고 글로도 남겨두시고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네. 그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털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악성 코드가 심어져 가지고 휴대폰이 목통이 이제 그쪽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목통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금융 계좌가 탈취가 되면서 개인 정보하고 같이 탈취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인터넷 뱅킹식으로 이체를 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오죠? 알림. 문자가 와요. 네. 은행권에서. 얼마 예. 인출됐습니다. 바로 오거든요. 오잖아요. 근데 이걸 신고를 못하게 또 부정수급 계좌가 지정이 돼버리면 인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목통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들어있는 돈을 이론도 낭임없이 다 빼가버리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네. 그 OTP라고 이제 있죠. 일회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네네네네네. 걸로 사용을 하잖아요. 은행권에서. 이 사람들이 OTP 비밀번호를 새로 생성을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카드론이라든가 대출까지 받아가는 어머 어머. 그런 형태도 있기 더 때문에 무섭네. 정말로 스미싱 문자, 출처 불분명의 URL 이거 인터넷 주소 누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적금을 해약을 해요. 왜냐면 은행권에서는 적금을 당사자가 해약시켜요? 요청을 하면 네. 해약을 받아주거든요. 네네. 그 대신 은행권에서 좀 더 금융권에서 정확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통상적으로 보통 전화로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정보를 물어봐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네. 그 앞자리 얘기 좀 6개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확인이 되면 한 3가지 정도 확인하고 금방 그냥 통하죠. 해약을 해요. 네. 그러면 원래 적금은 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해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있는 돈을 인출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빼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적금까지도 건드네요. 네. 그러면 돈을 일단 빠져나가긴 했는데 찾을 수 있나요?
빨리 신고를 해가지고 네. 인출이 남은 거는 부정수급 계좌로 지정이 돼서 찾을 수가 있죠. 네네. 그러나 통상적인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문자로 이제 인출이 돼버리면 거의 못 찾아요. 왜냐면 그 범인을 잡아야만이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이제 합의를 하잖아요, 피해자하고. 네네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주범은 잡히지 않고 수거책 정도나 그 네, 하부 그러니까요. 조직만 밑에 있는 잡히거든요. 사람들만. 그 소용이 없어요.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인출이 되는 경우는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이제 받아낼 수가 있는데, 다만 적금이 해약이 된다라거나 또 이게 이제 특약사항으로 인출이 안 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금융권이나 은행권에서 그 정보를 확실하게 식별하지 않거나 저희 업무가 소홀한 상태에서 만약에 인출이 되잖아요. 네. 이것은 은행권이나 금융권을 상대로 해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금융위원회 직원들도 대상으로 부고 스미싱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졌다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금융위원회 직원들 대상으로도 단체로 스미싱 문자를 뿌릴 정도면 그건 뭐 전 국민이 다 범죄 위험에 이미 노출돼 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봐도 되는 거 이 아닙니까?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면 이제 스펙이라든가 정말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 똑똑하신 학력도 분들. 좋고 네.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속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정서를 이용하는 범죄예요. 간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연락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무조건 URL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악성 악성 코드에 코드가, 감염이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유의해야 될 그런 범죄입니다. 네. 또 교통범칙금 안내로 위장한 스미싱 메시지도 많았는데요. 교통민원 24 차량 신호 위반 범칙금 감점 처벌 고지서 발송 완료.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통지서 발송 완료. 이런 메시지 받으면 정말 누구라도 쉽게 속을 그렇죠. 수밖에 없지 속을 수밖에 않겠습니까? 네. 자, 택배사 문자로 위장한 스미싱 메시지도 많습니다. 배송 불가, 주소 불명, 주소지 확인, 변경 요망. 와.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배송 불가, 앱 다운로드, 주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네. 확인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연말 정산 20, 30, 40, 50들까지도 연말 정산하면은 이제 13월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환급 받는 부분에 이제 쏘가 넘어가는 거고. 충분히 그럴 수 그리고 있어요. 이제 정시 모집에 네. 이건 정말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사자도 그렇지만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은 다른 거 그냥 안 해요. 바로 클릭해서 바로 확인하게 돼요. 눌러야죠. 그러면 됐나, 안 바로 됐나. 클릭하는 순간 내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 와. 조직의 통솔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아이고.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 뭐 누구 그래서 공감할 수도 없고. 스미싱 문자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앞으로 스미싱 문자에 속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요즘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합니다. 네네. 네. 자, 알바 구인 문자를 위장한 스미싱 문자를 자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쿠팡에서 자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데 일당은 하루 20에서 30만 원이고 여성분만 지원해달라는 문자와 함께 스미싱 URL을 첨부해서 네. 보내는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쿠팡 측에 얼마나 사람들이 문의가 많았으면 쿠팡이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객들에게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공고까지 냈다고 하던데 이런 거 오면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들 뭐 알바하고 싶고 일도 그럼요.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여성에 한해서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잖아요. 그럼 이걸 더 신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왜? 여성들을 우대하는 믿을만한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뭔가 하는 거죠. 믿을 만한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자 일단 의심스러운 링크를 어쨌든 눌렀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근데 열리지 않아. 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링크를 네. 눌렀다. 네. 근데 열리지 않았다고 안 해서 열렸어요. 악성 코드에 감염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왜 그러냐면 바로 즉시 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 오. 기다렸다가 때가 됐을 때 때가 됐을 이제 때. 보이스피싱, 스미싱 그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눈치를 채면 빨리 초기화 시켜버리고 초기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어플이 깔려 있다. 그걸 바로 삭제해버리는 방법. 네네. 이런 것들이 바로 피해를 막는 방법이죠. 아, 그 그래요? 두 가지만 해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부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 수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이 제일 중요한 게 네. 문자 또는 이제 SNS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네. URL 이걸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길게 이렇게 복잡하게 오는 거 그냥 그렇죠. 하지 마요. 네, 그냥 보지도 출처 마요. 불분명 네. URL만 기억하시면 돼요. URL. 무조건 삭제해버리면 네, 되고요. 무조건.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중요 정보라고 하죠. 네.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뭐 보안카드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그 활용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요. 저장을 하거든요. 네.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어느 곳에 이제 출연을 했잖아요. 네. 작가나 뭐 그 관련된 분들에게 이제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이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보냈단 말이죠. 근데 나만 삭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탈취되면 아, 내게 또 탈취가 돼요. 이런.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화 후에 네. 아, 입금됐어요? 하고 네. 입금됐다 그러면 신분증이나 뭐 주민등록증 확인하시면 바로 삭제해 주세요. 네. 그리고 반드시 꼭 확인하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재확인하고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 것도. 제작진 여러분 들으셨죠? 제 거 좀 삭제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은 정말 휴대폰 하나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뭐 그만큼 편리하기도 한데 또 반대로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휴대폰에 깔린 보이스피싱 악성 앱이나 원격 제어 앱을 탐지하는 앱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알려드렸었죠. 오늘 한 번 더 좀 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네. 이거는 경찰청 주관에서 경찰대학과 그다음에 이제 그 검증이 된 사설 보안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그다음에 인증을 받을 정도로 네네. 확실하게 시험을 거쳐서 네. 시티즌 코난을 만들었거든요. 시티즌 이거를 코난. 휴대폰에 깔아 놓으시면 절대 네. 돈 안 듭니다. 네. 그냥 어플 까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좀 창피하죠. 뭐 스마트폰 내가 지금 못 한다. 내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해외 유학도 갔다 왔는데 야, 시티즌 코난 깔아줘. 이러면 창피하잖아요. 무조건 가까운 경찰서, 그 다음에 지나가는 페트롤카의 경찰관, 특히 네. 젊은 경찰관. 네네. 나이 50 특히 넘은 젊은 경찰관한테는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20대, 30대 경찰한테 찾아가서 해주면 그래서 바로 깔아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시티즌 코난, 네.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입니다. 경찰청에서 그 어플 만들었습니다. 까시면 절대 네. 보이스피싱, 스미싱, 미싱에 쏘을 필요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백 팀장님이 강조하고 싶은 스미싱 문자 사기 예방법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네. 말씀을 꼭 드리는 건 시티즌 코난 하시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스미싱 문자로 이제 탈취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아는 지인의 이름을 올려서 URL 청첩장이나 초대장이나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메시지로 오는 URL 그 인터넷 주소는 무조건 클릭 안 하시는 게 이 보이스 피싱이 안 당하는 거거든요. 네. 지인의 이름으로 오더라도 네. 반드시 URL 코드 메시지로 오는 건 무조건 삭제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스미싱 네네. 문자에 사기를 당하거나 보이스 피싱에 속지 않을 수 있다. 네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스매싱 문자 사기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통화를 해서 속여야 되니까 알아챌 기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주 받는 문자에 섞여 들어오는 메시징 피싱은 더 쉽게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모님 만나면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네. 꼭 보여드리고요. 또 클래스가 다른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것 시니어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